낡은 등산복, 해진 운동화, 김밥 냄새가 나는 가방. 평범한 민간인처럼 보이려고 했었죠. 혹시나 자신의 정체가 들킬까봐 긴장했습니다. 그는 태연을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뭐야, 아줌마네. 무슨 일로 오셨어요? 순간 주먹이 떨렸지만 참았습니다. 강지우 중사 이모입니다. 오늘 진급 심사가 있다고 해서. 최민석이 큰 소리로 웃었습니다. 옆에 있던 정태영 중사도 코웃음을 쳤죠. 아줌마, 여기가 무슨 동네 학예회인 줄 아세요? 특전사진급 심사를 아무나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강지우? 그 백도 없는 고아 출신 말이죠. 어차피 떨어질 텐데 뭘 보러 오셨어요.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겨우 참았습니다. 부회장은 출입금지예요. 그것도 모르고 오셨나? 최민석이 팔짱을 꼈습니다. 김밥이나 가져가세요. 어차피 오늘 심사 끝나면 짐 싸서 나갈 텐데. 정태영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아줌마는 모르시겠지만 요즘 진급은 실력으로만 되는 게 아니에요. 돈도 있어야 하고 백도 있어야 하죠. 특히 강지우처럼 고아 출신은 더 힘들어요. 누가 밀어주겠어요? 실력이 좋다고 다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자, 이제 빨리 가세요. 최민석이 손을 휘저었습니다. 굴욕적이었지만 참았어요. 그럼 이 김밥이라도 지우한테 전해주실 수 있나요? 알겠으니 이제 가세요. 돌아서서 가는데 뒤에서 비웃음이 들렸어요. 저런 아줌마가 보호자라니. 강지우도 불쌍하네. 그러게, 실력은 좋은데 백이 없으니 한계가 있지. 감히. 분노가 끌어올랐어요. 좋아, 너희가 원하는 게 그거라면. 태연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그때 갑자기 부대 안에서 급한 발소리가 들렸어요. 누군가 허겁지겁 뛰어가며 외치는 소리도 들렸죠.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앞으로 이야기에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오늘 하루 행복하실 겁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새벽 5시 태연은 거울 앞에 섰습니다. 12개가 빛나는 장군제복 대신 낡은 등산복을 꺼내 입었죠. 군복을 입은 지 30년. 처음으로 자신을 숨기려 하니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오늘만큼은 그냥 평범한 이모가 되어야 해. 오늘은 조카 지우의 진급 심사가 있는 날이었죠. 12살의 부모를 잃고 혼자 자란 아이. 태연이 유일한 보호자였지만 군인이 길을 걷는 지우에게 자신의 존재가 짐이 되길 원하지 않았습니다. 실력으로 승부해야지. 이모 덕을 보면 안 돼. 그래서 지우는 이모가 육군소장이라는 사실을 모릅니다. 그저 시골에서 작은 가게를 운영하는 평범한 이모로만 알고 있었죠. 태연은 김밥 도시락을 챙겼습니다. 정성껏 싼 김밥 12줄. 지우가 좋아하는 참치김밥이었어요. 해진 가방에 도시락을 넣고 운동화 끈을 묶었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히 평범해 보이겠지. 제7공수특전 여단 정문. 위병소 앞에서 태연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높은 철조망과 무장한 병사들. 30년간 익숙했던 풍경이 오늘따라 낯설게 느껴졌어요. 어디서 오셨습니까? 젊은 병사가 경계하는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아, 저 강지우 중사 이모예요. 오늘 진급 심사가 있다고 해서. 태연은 일부러 목소리를 떨리게 만들었습니다. 신분증 좀 보여주세요. 신분증을 건네며 태연은 긴장했습니다. 혹시나 자신의 정체가 들킬까 봐서요. 다행히 병사는 이름만 확인하고 돌려줬습니다. 최민석 상사님, 민간인 방문자입니다. 위병소 안에서 건장한 체구의 상사가 나왔습니다. 그는 태연을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낡은 등산복, 해진 운동화, 김밥 냄새가 나는 가방. 최민석이 입가에 비웃음이 번졌습니다. 뭐야, 시골 아줌마네. 무슨 일로 오셨어요? 강지우 중사 이모입니다. 오늘 진급 심사가 있다고 해서. 최민석이 큰 소리로 웃었습니다. 아줌마, 여기가 무슨 동네 학예회인 줄 아세요? 그것도 강지우? 그 백도 없는 고아 출신 말이죠. 태연의 주먹이 떨렸습니다. 부회장은 출입 금지예요. 김밥이나 가져가세요. 어차피 오늘 심사 끝나면 짐 싸서 나갈 텐데 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태연이 물었습니다. 정태영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아줌마는 모르시겠지만 요즘 진급은 실력으로만 되는 게 아니에요. 돈도 있어야 하고 백도 있어야 하죠.
참관하고 싶으시면 방법이 없는 건 아니에요. 다만 좀 비싸죠. 50만 원 정도? 태연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비리의 냄새가 났어요. 이 부대에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걸 직감했죠. 그런 게 가능한가요? 일부러 순진한 척 물었습니다. 에이, 아줌마도 참. 그냥 농담이에요. 됐고 빨리 가세요. 여기 오래 있으면 곤란해요. 최민석이 손을 휘저었습니다. 굴욕적이었지만 참았어요. 그럼 이 김밥이라도 지우한테 전해주실 수 있나요? 김밥 아줌마가 왔다가 갔다고 전할게요. 이제 가세요. 정태영이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태연은 김밥 도시락을 건네고 돌아섰습니다. 걸어가면서도 뒤에서 들리는 비웃음 소리가 귀에 박혔어요. 저런 아줌마가 보호자라니 강지우도 불쌍하네. 그러게 실력은 좋은데 빽이 없으니 한계가 있지. 부대 밖으로 나온 태연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너희가 원하는 게 그거라면. 태연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하지만 곧 다시 넣었어요. 아니야. 말을 끝맺지 못했습니다. 갑자기 부대 안에서 급한 발소리가 들렸어요. 누군가 뛰어가며 외치는 소리도 들렸죠. 리펠 훈련 준비. 오늘은 특별 심사가 있다. 태연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리펠 훈련. 로프를 타고 절벽을 내려가는 위험한 훈련이었죠. 특전사의 기본이지만 자칫하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어요. 설마.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최민석과 정태영의 대화가 떠올랐어요. 어차피 오늘 심사 끝나면 짐 싸서 나갈 텐데라는 말. 그리고 돈과 백 이야기. 혹시 지우를? 태연은 다시 부대 쪽으로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이번엔 정문이 아니라 후문 쪽으로 향했죠. 거기서 담장을 따라 걸으며 안을 살폈어요. 멀리서 훈련장이 보였습니다. 높은 절벽에 로프가 설치되고 있었어요. 병사들이 분주히 움직였죠. 그런데 저 로프 뭔가 이상한데? 태연의 눈은 일반인과 달랐습니다. 30년간 특수부대를 지휘해온 그녀에게는 작은 이상도 눈에 띄었죠. 한 개의 로프가 유독 낡아 보였어요. 그리고 그 앞에 선 사람은 지우. 태연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조카가 바로 그 낡은 로프 앞에 서 있었어요. 옆에서 정태영이 뭔가 지시하고 있었죠. 안 돼. 저건 너무 위험해. 태연은 본능적으로 알았습니다. 저 로프는 훈련 중에 끊어질 거예요. 그리고 지우는 어떻게든 막아야 해. 하지만 어떻게? 지금 정체 밝히면 지우의 군 생활은 끝났어요. 이모백으로 진급했다는 소문이 평생 따라다닐 테니까요. 그때였습니다. 훈련 시작. 병사들이 일제히 로프를 잡고 절벽을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태연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지우야, 제발. 그 순간 그녀는 결심했습니다. 조카의 생명이 위험하다면 정체가 들키는 것쯤은 아무것도 아니었으니까요. 태연은 담장을 따라 훈련장 쪽으로 빠르게 이동했습니다. 큰 일이 벌어질 것 같은 예감이 들었어요. 태연은 부대 후문 근처 작은 숲에 몸을 숨겼습니다. 훈련이 시작된 지 30분. 아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하지만 불안한 마음은 가라앉지 않았죠. 철조망을 따라 조심스럽게 이동했습니다. 발소리가 나지 않도록 30년 특수부대 경험이 몸에 배어 있었죠. 그때였습니다. 여기서 만나기로 했잖아. 낮은 목소리가 들렸어요. 태연은 즉시 나무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목소리의 주인은 최민석이었어요. 그는 누군가를 기다리는 듯 주변을 살폈죠. 잠시 후 서너 명의 부사관들이 나타났습니다. 모두 긴장한 표정이었어요. 최 상사님, 가져왔습니다. 한 부사관이 두툼한 봉투를 건넸습니다. 태연이 눈이 날카로워졌어요. 그 봉투 안에 뭐가 들었는지 짐작할 수 있었죠. 김중사는 500, 박중사는 700. 좋아, 다 맞네. 최민석이 봉투를 열어 돈을 확인했습니다. 태연이 주먹이 떨렸어요. 분명한 금품수 수현장이었죠. 이번 심사는 확실하죠? 당연하지. 내가 심사관 중 하나니까. 그리고 정태영도 우리 편이야. 최민석이 자신만만하게 웃었습니다. 근데 강지우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걔는 실력이 너무 좋아서. 한 부사관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최민석의 표정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그 새끼 오늘로 끝이야. 태연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예감이 맞았어요. 정말로 지우를 노리고 있었던 거죠. 리펠 훈련 때 사고가 날 거야. 로프가 낡았거든. 물론 우연한 사고겠지. 하지만 그게 너무 위험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더 완벽해. 누가 의심하겠어? 훈련 중 사고는 종종 일어나니까. 최민석이 비열하게 웃었습니다. 태연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이들은 정말로 지우를 죽이려 하고 있었습니다. 단지 돈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강지우가 없어지면 다른 애들한테도 본보기가 되겠죠. 돈 안 내면 어떻게 되는지. 정태영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가 언제 왔는지 모르게 나타났어요. 훈련은 잘 진행되고 있어? 네, 이제 곧 절정 부분입니다. 강지우 차례가 다가오고 있어요. 태연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지금 당장 뛰어나가 이들을 체포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증거가 부족해. 이것만으로는. 휴대폰을 꺼내 녹음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거리가 멀어 잘 들리지 않을 것 같았어요. 더 가까이 가야 해. 태연은 살금살금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그때 발밑에서 나뭇가지가 부러지는 소리가 났어요. 뭐야? 누구 있어? 정태영이 날카롭게 외쳤습니다. 태연의 가슴이 철렁했어요. 들킨 건 아닐까? 야, 가서 확인해봐. 최민석의 명령에 한 부사관이 태연이 숨은 곳으로 다가왔습니다. 순간 태연의 머릿속이 빠르게 돌았어요. 지금 나가면 정체가 들통나. 하지만 이대로 있으면.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이제 몇 걸음만 더 오면 발견될 상황이었죠. 바로 그때였습니다. 긴급 상황. 리펠 훈련 중 사고 발생. 멀리서 급박한 방송이 울려 퍼졌어요. 태연의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안 돼. 지우야. 뭐, 벌써? 정태영이 당황한 목소리로 외쳤어요. 빨리 가자. 현장을 확인해야 해. 최민석과 부사관들이 급히 훈련장으로 뛰어갔습니다. 태연도 망설일 시간이 없었어요. 숨어있던 곳에서 뛰쳐나와 그들을 따라갔죠. 이제 정체를 숨기는 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지우의 안전만이 중요했어요. 훈련장은 아수라장이었습니다. 로프가 끊어졌다. 구조대 어디 있어? 의무병 불러. 병사들이 우왕좌왕하며 소리쳤어요. 절벽 중간에 한 병사가 간신히 바위에 매달려 있었습니다. 끊어진 로프가 바람에 흔들렸죠. 태연은 한눈에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지우가 아니야. 다른 병사네. 안도감과 동시에 죄책감이 밀려왔어요. 다른 누군가의 생명도 소중했으니까요. 대체 뭐 하는 거야? 빨리 구조 작업 시작해. 현장 지휘관이 소리쳤지만 아무도 제대로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로프가 없습니다. 여분의 로프가. 그럼 다른 방법을 찾아. 혼란스러운 상황. 매달린 병사의 힘은 점점 빠지고 있었어요. 태연은 주변을 빠르게 살폈습니다. 저 위치에서 바람의 방향, 절벽의 각도. 순간적으로 모든 계산이 끝났어요. 30년 경험이 답을 알려줬죠. 안 돼. 더는 못 참겠어. 태연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잠깐. 민간인은 들어올 수 없어. 경계병이 막아섰지만 태연의 눈빛에 주춤했어요. 내가 지휘하겠습니다.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 평범한 아줌마의 목소리가 아니었죠. 뭐, 아줌마가 뭘 안다고. 닥치고 들어요. 태연이 일갈했습니다. 그 기세에 모두가 놀라 입을 다물었어요. 3시 방향 큰 나무에 예비 로프를 고정해요. 바람이 북서쪽에서 불고 있으니 포물선을 그리며 던져야 합니다. 명확한 지시가 떨어졌어요. 2명은 밑에서 안전매트를 준비하고 나머지는
로프를 잡아당길 준비를 하세요. 병사들이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뭐 해요? 빨리 움직여요. 저 병사가 떨어지기를 기다릴 겁니까? 태연의 호통에 병사들이 정신을 차렸어요. 마치 마법에 걸린 듯 그녀의 지시를 따르기 시작했죠. 로프 던질 사람은 힘이 좋은 사람으로 한 번에 성공해야 해요. 제가 하겠습니다. 건장한 병사가 나섰어요. 좋아요. 목표는 저 병사 오른쪽 1m 지점. 바람을 계산해서 약간 왼쪽으로 던지세요. 태연의 지시는 정확했습니다. 마치 교과서를 읽는 것처럼 완벽했어요. 하나, 둘, 셋. 로프가 포물선을 그리며 날아갔습니다. 정확히 목표 지점에 떨어졌어요. 잡았다. 매달려 있던 병사가 로프를 붙잡았습니다. 천천히 당겨요. 급하면 다시 놓칠 수 있어요. 태연의 침착한 지휘 아래 구조 작업이 진행됐습니다. 몇 분 후 병사는 무사히 땅을 밟았어요. 성공했다. 살았어. 병사들이 환호했습니다. 하지만 태연의 표정은 여전히 차가웠어요. 그녀는 끊어진 로프를 살펴봤죠. 이건 인위적이야. 로프가 끊어진 부분이 너무 깨끗했습니다. 누군가 일부러 손상시킨 흔적이 보였어요. 저기, 아줌마가 누구? 현장 지휘관이 말을 더듬었습니다. 태연은 대답하지 않고 최민석을 찾았어요. 그는 구석에서 정태영과 뭔가 속닥거리고 있었죠. 너희들.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었습니다. 강지우 중사는 어디 있습니까? 태연이 물었어요. 강지우요? 아직 차례가 안 됐는데. 그때 정태영이 다가왔습니다. 아, 강지우 차례는 바로 다음이에요. 근데 이런 사고가 났으니 훈련은 중단해야. 아니요. 태연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훈련은 계속됩니다. 대신 모든 장비를 다시 점검하세요. 뭐? 아줌마가 무슨 권한으로? 제가 점검하겠습니다. 태연은 장비 쪽으로 걸어갔어요. 하나하나 꼼꼼히 살펴봤죠. 그리고 지우가 사용할 로프 앞에서 멈췄습니다. 역시나 육안으로는 멀쩡해 보였지만 태연의 눈은 속일 수 없었어요. 로프 중간 부분이 교묘하게 손상되어 있었죠. 이 로프는 사용하면 안 됩니다. 뭐가 문제인데요? 정태영이 다가왔어요. 그의 눈에 당황한 빛이 스쳤죠. 여기, 이 부분을 보세요. 태연이 손상된 부분을 가리켰습니다.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냥 써도 사람 목숨이 달린 일입니다. 이런 걸 별거 아니라고 하다니. 태연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어요. 주변 병사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 아줌마, 뭔가 달라. 어떻게 저렇게 정확히 지휘하지? 로프 상태도 한눈에 알아보고 최민석이 다가와 정태영과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여보세요, 아줌마. 이제 그만 나가주세요. 민간인이 너무 오래 있으면 곤란해요. 그래요? 태연이 돌아봤어요. 그녀의 눈빛에는 알 수 없는 무언가가 담겨 있었죠. 그럼 한 가지만 더 확인하고 가죠. 태연이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뭐 하시려고? 증거 보전이요. 찰칵, 찰칵. 손상된 로프를 여러 각도에서 찍었어요. 최민석과 정태영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죠. 바로
그때였습니다. 여단장님 오신다. 누군가 외쳤어요. 병사들이 급히 정렬했습니다. 멀리서 별 하나를 단 박준서 준장이 걸어오고 있었죠. 태연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지금 정체를 밝힐까? 아니면.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박준서가 그녀를 발견하고는 눈이 휘둥그레졌으니까요. 그 순간 운명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박준서 준장이 가까울수록 태연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지? 정체를 숨기고 싶었지만 준서의 눈빛은 이미 그녀를 알아본 듯했어요. 30년 전 사관학교 동기였으니까요. 이게 누구? 준서가 말을 시작하려는 순간 태연이 재빨리 손가락을 입술에 가져갔습니다. 제발 말하지 마. 눈빛으로 간절히 부탁했어요. 준서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그리고 상황을 파악한 듯 고개를 끄덕였죠. 민간인이 왜 여기 있습니까? 일부러 모르는 척 물었어요. 저는 강지우 중사의 이모입니다. 사고가 나서 태연이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 주시죠. 준서가 병사들에게 지시했어요. 민간인을 정문까지 안내해 드려라. 잠시만요. 정태영이 나섰습니다. 여단장님, 이 여자가 훈련을 방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음대로 지휘까지. 지휘? 준서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네. 방금 구조 작업을 이 여자가. 구조는 성공했습니까? 그야. 네. 했습니다만. 그럼 됐네요. 오히려 감사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준서의 차가운 목소리에 정태영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태연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하지만 그때였습니다. 훈련 재개합니다. 다음은 강지우 중사. 최민석이 큰 소리로 외쳤어요. 태연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구나. 잠깐 장비 점검은 했습니까? 준서가 물었어요. 물론입니다. 아무 이상 없습니다. 최민석이 자신 있게 대답했죠. 하지만 태연은 알고 있었습니다. 지우가 쓸 새 로프도 조작되어 있다는 걸요. 여단장님, 태연이 나직이 불렀습니다. 뭔가 더 하실 말씀이? 혹시 제가 훈련을 참관할 수 있을까요? 조카가 걱정되어서요. 준서는 태연의 눈빛을 읽었습니다. 뭔가 심상치 않다는 걸 느꼈죠. 특별히 허락하죠. 단, 절대 개입하지 마십시오. 감사합니다. 최민석과 정태영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계획에 차질이 생긴 거죠. 훈련이 재개되었습니다. 지우가 장비를 착용하고 절벽 앞에 섰어요. 늠름한 모습이었죠. 태연의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저 아이가 이렇게 컸구나. 12살 부모님 장례식장에서 울지도 못하던 아이. 이모, 나 혼자서도 잘 살 수 있어요 라고 말하던 그 작은 아이가 이제는 특전사 중사가 되었어요. 준비 완료했습니다. 지우의 우렁찬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시작. 최민석의 신호와 함께 지우가 절벽을 내려가기 시작했어요. 태연의 눈은 로프에 고정되었습니다. 언제 끊어질지 모르는 시한폭탄 같았죠. 10m, 20m, 30m 순조롭게 하강하던 그때였습니다. 윽.
지우의 신음 소리와 함께 로프가 흔들렸어요. 시작됐구나. 태연의 온몸에 긴장이 흘렀습니다. 로프가 조금씩 풀어지기 시작했어요. 육안으로는 잘 보이지 않을 정도로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뭔가 이상한데 옆에 있던 병사가 중얼거렸습니다. 강지우 중사, 상태 보고하라. 훈련 감독관이 무전으로 물었어요. 이상 있습니다. 로프가 지우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찢어지는 소리와 함께 로프가 끊어졌습니다. 으아악. 비명과 함께 지우가 추락하기 시작했어요. 40m 높이. 그대로 떨어지면 죽음이었죠. 안 돼. 태연이 본능적으로 앞으로 뛰어나갔습니다. 하지만 너무 멀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리였죠. 그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지우가 추락하면서도 침착하게 주변을 살피더니 옆으로 뻗은 나뭇가지를 붙잡은 거예요. 크악. 충격으로 신음이 터져 나왔지만 간신히 매달렸습니다. 지우야. 태연이 소리쳤어요. 이제 정체를 숨기는 건 중요하지 않았죠. 구조팀은 어디 있어? 준서가 고함쳤습니다. 하지만 현장은 또다시 혼란에 빠졌어요. 아까와는 다른 상황이었죠. 지우가 매달린 곳은 절벽 중간의 돌출부, 위에서도 아래서도 접근하기 어려운 위치였습니다. 헬기를 불러. 시간이 없습니다. 저 나뭇가지가 버틸 수 있는 시간은. 병사들이 우왕좌왕했어요. 태연은 주변을 빠르게 살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죠. 내가 가겠습니다. 모두가 그녀를 쳐다봤어요. 뭐라고요? 제가 내려가서 구조하겠습니다. 태연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미쳤어요? 아줌마가 무슨. 정태영이 비웃으려 했지만 태연은 이미 움직이고 있었어요. 예비 로프를 집어들고 능숙하게 장비를 착용했습니다. 그 동작이 너무나 자연스러워서 모두가 놀랐죠. 저 아줌마, 뭐야? 어떻게 저렇게 능숙하게. 태연은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안전고리를 확인하고 로프를 고정한 뒤 절벽을 향해 뛰어들었어요. 이런 미친. 최민석이 소리쳤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태연의 몸이 공중에서 완벽한 포물선을 그렸어요. 특수부대 출신만이 할 수 있는 동작이었죠. 순식간에 20m를 하강한 태연은 절벽에 발을 디뎠습니다. 그리고 벽을 타고 옆으로 이동하기 시작했어요. 마치 거미처럼 날렵했죠. 저게 인간이 할 수 있는 동작이야? 병사들이 경악했습니다. 준서는 입가에 미소를 띄었어요. 역시 강태연이야. 30년이 지나도 실력은 여전하구나. 1분도 안 되어 태연은 지우가 있는 곳에 도착했습니다. 이모? 지우가 놀란 눈으로 쳐다봤어요. 괜찮아. 이모가 왔어. 태연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있었어요. 사랑하는 조카가 다칠 뻔했으니까요. 이모가 어떻게? 나중에 설명할게. 지금은 올라가자. 태연은 재빨리 지우에게 안전 벨트를 채웠습니다. 그리고 무전기를 들었어요. 위로 끌어올려 주세요.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명확한 지시였습니다. 로프가 천천히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태연은 지우를 안전하게 보호하며 함께 올라갔죠. 절벽을 오르는 내내 지우는 이모를 쳐다봤습니다. 낯설었어요. 평소에 다정한 이모가 아니었죠. 냉철하고 강인한 군인의 모습이었습니다. 드디어 절벽 위에 도착했습니다. 무사하다. 성공했어. 병사들의 환호성이 터져 나왔어요. 지우가 안전하게 땅을 밟자 태연은 그제야 긴장을 풀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졌어요. 하지만 쓰러질 수는 없었죠. 당신, 대체 누구요? 현장 지휘관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모든 시선이 태연에게 쏠렸어요. 평범한 아줌마가 보여준 실력은 특수부대 최정예도 하기 힘든 수준이었으니까요. 태연은 대답하지 않고 최민석을 바라봤습니다. 그는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계획이 완전히 실패한 거죠. 최민석 상사. 태연이 차가운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예. 이 로프 당신이 준비한 거죠? 직설적인 질문에 최민석이 당황했어요. 그게 무슨 2번 연속 같은 사고.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 이상하지 않나요? 태연의 눈빛이 매서워졌습니다. 주변이 술렁거리기 시작했어요. 설마 2번 다 로프 사고라니. 병사들이 수근거렸죠. 준서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모든 훈련 중단, 전원 집합, 우렁찬 목소리에 병사들이 신속하게 모였어요. 그리고 준서는 태연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걸 둘 다 알고 있었죠.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준서가 입을 열었어요. 순간 태연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제 모든 게 밝혀질 시간이었으니까요. 준서가 입을 열었습니다. 전 장병에게 알린다. 우렁찬 목소리가 훈련장에 울려 퍼졌어요. 모든 병사들이 차렷 자세를 취했죠. 이분은 잠시 멈췄다가 준서가 경례를 올렸습니다. 육군 제3군단 부군단장 강태연 소장님이시다. 순간 훈련장이 얼어붙었습니다. 정적.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어요.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죠. 그리고 다음 순간 우르르 경례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충성. 수백 명의 목소리가 하나가 되어 울렸어요. 태연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낡은 등산복을 입고 있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장군의 위엄을 담고 있었죠. 편히 쉬어. 조용하지만 힘있는 목소리였습니다. 최민석과 정태영의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얼굴은 이미 시체처럼 창백했죠. 끝났어. 모든 게 끝났어. 최민석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지우는 멍하니 서 있었어요. 평범한 이모인 줄만 알았던 그 사람이 육군 소장이라니. 이 이모가 소장님?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죠. 태연이 지우를 바라봤습니다. 눈빛에 미안함이 담겨 있었어요. 미안해, 지우야. 숨겨서. 왜 말 안 했어요? 지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가 스스로 일어서길 바랐어. 이모의 그늘이 아닌 내 실력으로. 태연의 목소리에 애정이 묻어났어요. 하지만 곧 표정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시선이 최민석과 정태영에게 향했죠. 박준서, 준장. 예, 소장님. 즉시 헌병대를 호출하고 이 부대 전체를 봉쇄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준서가 무전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태연이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군단장님께 직접 보고하겠습니다. 번호를 누르는 손가락이 단호했어요. 예, 군단장님. 강태연입니다. 잠시 후 김성호 군단장의 목소리가 들렸죠. 제7공수특전여단에서 대규모 비리를 발견했습니다. 즉각 특별감찰팀 투입을 요청합니다. 간단 명료한 보고였어요. 전화를 끄는 태연이 다시 최민석을 바라봤습니다. 최민석 상사, 정태영 중사, 앞으로 나오시죠. 두 사람이 비틀거리며 앞으로 나왔어요. 다리에 힘이 없었죠. 아까 그 봉투 아직 가지고 있나요? 최민석의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그게 훈련 장비를 고의로 손상시킨 것도 당신들이죠? 태연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어요. 그때 한 병사가 용기를 내어 앞으로 나왔습니다. 보고 드립니다. 저도 돈을 냈습니다. 순간 댐이 터진 듯 증언이 쏟아졌어요. 저도요. 300만 원 냈는데 진급 심사에서 떨어졌습니다. 최민석 상사가 돈을 안 내면 절대 진급 못한다고. 정태영 중사는 심사 점수를 조작했어요. 하나둘 나오던 증언이 수십 명으로 늘어났습니다. 태연의 눈가가 붉어졌어요. 분노 때문이었죠. 이렇게 많은 젊은이들이 피해를 봤다니. 얼마나 오래됐습니까? 한 부사관이 대답했어요. 최소 3년은 넘었습니다. 처음엔 작은 돈이었는데 점점 커졌어요. 강지우 중사는 끝까지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병사가 말을 이었죠. 그래서 표적이 된 거예요. 실력으로만 승부하려는 놈은 눈엣 가시였으니까요. 태연의 주먹이 꽉 쥐어졌습니다. 내 조카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가슴이 미어졌어요. 바로 그때 헌병대 차량이 도착했습니다. 무장한 헌병들이 뛰어내렸어요. 최민석 상사, 정태영 중사, 군형법 위반 혐의로 체포합니다. 헌병대장이 영장을 제시했죠. 그 외 연루자들도 모두 연행하십시오. 태연의 지시에 헌병들이 움직였습니다. 최민석이 끌려가며 소리쳤어요. 이게 다가 아니에요. 더 큰 놈들이 있다고. 그래요? 그럼 조사해서 다 말하시죠. 태연이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20명이 넘는 부사관들이 연행되었어요. 남은 병사들은 충격에 빠져 있었죠. 태연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제7공수특전여단 전 장병에게 고한다. 맑고 단호한 목소리가 울렸어요. 군인의 명예는 돈으로 살 수 없다. 계급은 실력과 노력으로 얻는 것이다. 병사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오늘 일은 부끄러운 우리의 민낯이다. 하지만 이제 새로 시작할 수 있다. 태연의 시선이 지우에게 향했어요. 강지우 중사처럼 정직하게 사는 것이 진짜 군인의 길이다. 지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이모가 자신을 자랑스러워한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오늘부로 이 부대는 완전히 새로워질 것이다. 공정하고 깨끗한 부대로. 충성. 병사들의 우렁찬 대답이 하늘을 울렸어요. 특별감찰팀이 도착했습니다. 대대적인 조사가 시작되었죠. 금고에서 수억 원의 비자금이 발견되었고 조작된 서류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준서도 직위 해제되었습니다. 직접 가담하지는 않았지만 관리 책임을 면할 수 없었죠. 미안하네, 태연. 준서가
쓸쓸히 웃었어요. 내가 더 일찍 알았어야 했는데 지금이라도 바로잡으면 됩니다. 태연이 위로했죠. 저녁 무렵 태연은 지우를 불렀습니다. 삼촌과 조카 둘만의 시간이었어요. 이모, 아니, 소장님, 그냥 이모라고 불러. 여기선 그냥 내 이모야. 태연이 다정하게 웃었습니다. 왜 말 안 했어요? 이모가 장군인걸. 지우의 목소리에 서운함이 묻어났어요. 내가 백으로 사는 사람이 되길 원하지 않았어. 태연이 지우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오늘 내가 보여준 침착함, 그게 진짜 실력이야. 추락하면서도 정신 잃지 않고 나뭇가지를 잡은 것. 그게 바로 내 아버지의 모습이었어. 태연의 눈이 먼 곳을 바라봤어요. 내 아버지도 특전사였어. 최고의 전사였지. 지우가 놀랐습니다. 부모님에 대해 자세히 들은 적이 없었으니까요. 아버지가 특전사? 그래. 그리고 넌 그 피를 이어받았어. 오늘 증명했잖아. 태연이 지우를 꼭 안았습니다. 미안해. 더 일찍 와서 도와줬어야 했는데. 아니에요, 이모. 덕분에 더 강해졌어요. 지우도 이모를 꼭 안았어요. 따뜻한 포옹이었죠. 가족의 온기가 느껴졌습니다. 멀리서 석양이 지고 있었어요. 어둡던 제7공수특전여단에도 새로운 아침이 올 것 같았습니다. 한 달 후 감찰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피해자 27명, 관련 금액 8억 원. 군사법원의 판사가 판결문을 읽었어요. 법정은 무거운 침묵에 잠겨 있었죠. 최민석은 징역 7년, 정태영은 징역 5년. 나머지 연루자들도 죄의 경중에 따라 처벌받았습니다. 태연은 법정 뒤편에서 지켜봤어요.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젊은이들이 잘못된 길로 빠진 것이 안타까웠죠.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굳게 다짐했습니다. 제7공수특전여단에 새로운 여단장이 부임했어요. 청렴하기로 유명한 김철수 준장이었죠. 첫 툰시에서 그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가장 깨끗하고 강한 부대를 만들겠습니다. 대대적인 개혁이 시작되었어요. 투명한 진급 심사 제도가 도입되었고 외부 감사관이 참여하게 되었죠. 익명 신고 시스템도 만들어졌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분위기였어요. 이제 돈이 아니라 실력이다. 노력한 만큼 인정받는다. 병사들 사이에서 희망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진급 심사가 시작되었어요. 심사장에 선 지우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이번엔 공정했으니까요. 오직 실력으로만 평가받을 수 있었죠. 사격 시작. 탕탕탕. 모든 탄환이 정중앙을 뚫었어요. 화생방 훈련. 방독면을 쓰고 뛰는 지우의 동작은 완벽했습니다. 전술 지휘 평가. 침착하고 정확한 판단력을 보여줬어요. 심사관들이 감탄했습니다. 저런 실력이 지금까지 묻혀 있었다니. 비리가 얼마나 큰 죄인지 알겠네요. 결과는 당연했습니다. 강지우 중사, 상사 진급 합격. 심사장에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어요. 지우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정직하게 노력한 것이 드디어 인정받은 거죠. 일주일 후 특별한 행사가 열렸습니다. 강태연 소장의 특별 강연이었어요. 대강당은 꽉 찼죠. 모두가
그녀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 했습니다. 태연이 단상에 올랐어요. 군복을 입은 그녀는 위험이 있었지만 눈빛은 따뜻했죠. 여러분, 제가 오늘 하고 싶은 말은 간단합니다. 마이크를 잡은 손이 떨렸어요. 감정이 북받쳐 올랐죠. 군인의 명예는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강당이 조용해졌어요. 제 조카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12살에 부모를 잃고 혼자 컸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죠. 태연의 시선이 지우를 찾았습니다. 가난했고 백도 없었어요. 하지만 정직했습니다. 그게 진짜 힘이었죠. 병사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살아주세요. 당장은 힘들어도 결국 정직이 승리합니다. 강연이 끝나고 우레와 같은 박수가 쏟아졌어요. 많은 병사들이 눈물을 흘렸죠. 희망을 봤으니까요. 6개월 후 제37기 특전부사관 최우수 교관 선발 결과를 발표합니다. 육군 참모총장이 직접 참석한 자리였어요. 강지우 상사. 이름이 호명되자 환호성이 터졌습니다. 지우가 단상으로 올라갔어요. 꼿꼿한 자세, 자신감 있는 표정. 6개월 전과는 완전히 달랐죠. 축하합니다. 당신이 바로 우리 군의 미래입니다. 참모 총장이 악수를 청했어요. 객석에서 태연이 미소 지으며 박수를 쳤습니다. 잘했어, 지우야. 가슴이 뭉클했어요. 시상식이 끝나고 지우가 태연에게 다가왔습니다. 이모, 봤어요? 당연하지. 정말 자랑스러워. 태연이 지우의 어깨를 두드렸어요. 이제 내가 진짜 군인이야. 아니, 진짜 선생님이 됐네. 이모, 덕분이에요. 이모가 보여준 정직함 덕분에. 아니야. 태연이 고개를 저었어요. 내가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이야. 돈과 유혹에 굴복하지 않았잖아. 둘은 나란히 걸었습니다. 석양이 아름다웠어요. 이모, 제7공수특전 여단이 완전히 달라졌대요. 지우가 자랑스럽게 말했죠. 최근 평가에서 전군 최우수 부대로 선정됐어요. 가장 깨끗한 부대라는 별명도 생겼고요. 그래? 정말 다행이네. 태연의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아픔을 딛고 일어선 부대. 이제는 다른 부대의 모범이 되었어요. 이모. 응? 앞으로도 계속 정직하게 살게요. 이모처럼. 지우의 다짐에 태연이 웃었습니다. 그래. 그게 내 아버지와 어머니가 바라던 거야. 바람이 불었어요. 따뜻한 봄바람이었죠. 제7공수특전 여단 정문에는 새로운 표어가 걸려 있었습니다. 정직한 땀만이 명예를 만든다. 그 아래를 수많은 젊은이들이 힘차게 걸어가고 있었어요. 희망찬 발걸음이었습니다. 태연은 그들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제 시작이야. 더 깨끗하고 강한 군대를 위한. 그리고 조용히 차에 올랐습니다. 또 다른 곳에서 그녀를 기다리는 임무가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오늘만큼은 행복했어요. 사랑하는 조카가 당당히 제 길을 가고 있었고 썩었던 부대가 새롭게 태어났으니까요. 차창 밖으로 제7공수특전 여단이 멀어져 갔습니다. 하지만 그곳에 뿌린 정직의 씨앗은 영원히 남을 것 같았어요. 봄은 그렇게 왔습니다. 희망과 함께. 재밌으셨나요?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 하루 행복하실 겁니다. 다음에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낡은 등산복, 해진 운동화, 김밥 냄새가 나는 가방. 평범한 민간인처럼 보이려고 했었죠. 혹시나 자신의 정체가 들킬까봐 긴장했습니다. 그는 태연을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뭐야, 아줌마네. 무슨 일로 오셨어요? 순간 주먹이 떨렸지만 참았습니다. 강지우 중사 이모입니다. 오늘 진급 심사가 있다고 해서. 최민석이 큰 소리로 웃었습니다. 옆에 있던 정태영 중사도 코웃음을 쳤죠. 아줌마, 여기가 무슨 동네 학예회인 줄 아세요? 특전사진급 심사를 아무나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강지우? 그 백도 없는 고아 출신 말이죠. 어차피 떨어질 텐데 뭘 보러 오셨어요.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겨우 참았습니다. 부회장은 출입금지예요. 그것도 모르고 오셨나? 최민석이 팔짱을 꼈습니다. 김밥이나 가져가세요. 어차피 오늘 심사 끝나면 짐 싸서 나갈 텐데. 정태영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아줌마는 모르시겠지만 요즘 진급은 실력으로만 되는 게 아니에요. 돈도 있어야 하고 백도 있어야 하죠. 특히 강지우처럼 고아 출신은 더 힘들어요. 누가 밀어주겠어요? 실력이 좋다고 다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자, 이제 빨리 가세요. 최민석이 손을 휘저었습니다. 굴욕적이었지만 참았어요. 그럼 이 김밥이라도 지우한테 전해주실 수 있나요? 알겠으니 이제 가세요. 돌아서서 가는데 뒤에서 비웃음이 들렸어요. 저런 아줌마가 보호자라니. 강지우도 불쌍하네. 그러게. 실력은 좋은데 빽이 없으니 한계가 있지. 감히. 분노가 끌어올랐어요. 좋아. 너희가 원하는 게 그거라면. 태연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그때 갑자기 부대 안에서 급한 발소리가 들렸어요. 누군가 허겁지겁 뛰어가며 외치는 소리도 들렸죠.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앞으로 이야기에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오늘 하루 행복하실 겁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새벽 5시 태연은 거울 앞에 섰습니다. 12개가 빛나는 장군제복 대신 낡은 등산복을 꺼내 입었죠. 군복을 입은 지 30년. 처음으로 자신을 숨기려 하니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오늘만큼은 그냥 평범한 이모가 되어야 해. 오늘은 조카 지우의 진급 심사가 있는 날이었죠. 12살의 부모를 잃고 혼자 자란 아이. 태연이 유일한 보호자였지만 군인이 길을 걷는 지우에게 자신의 존재가 짐이 되길 원하지 않았습니다. 실력으로 승부해야지. 이모 덕을 보면 안 돼. 그래서 지우는 이모가 육군소장이라는 사실을 모릅니다. 그저 시골에서 작은 가게를 운영하는 평범한 이모로만 알고 있었죠. 태연은 김밥 도시락을 챙겼습니다. 정성껏 싼 김밥 12줄. 지우가 좋아하는 참치김밥이었어요. 해진 가방에 도시락을 넣고 운동화 끈을 묶었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히 평범해 보이겠지. 제7공수특전여단 정문. 위병소 앞에서 태연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높은 철조망과 무장한 병사들. 30년간 익숙했던 풍경이 오늘따라 낯설게 느껴졌어요. 어디서 오셨습니까? 젊은 병사가 경계하는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아, 저 강지우 중사 이모예요. 오늘 진급 심사가 있다고 해서. 태연은 일부러 목소리를 떨리게 만들었습니다. 신분증 좀 보여주세요. 신분증을 건네며 태연은 긴장했습니다. 혹시나 자신의 정체가 들킬까 봐서요. 다행히 병사는 이름만 확인하고 돌려줬습니다. 최민석 상사님, 민간인 박문자입니다. 위병소 안에서 건장한 체구의 상사가 나왔습니다. 그는 태연을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낡은 등산복, 해진 운동화, 김밥 냄새가 나는 가방. 최민석이 입가에 비웃음이 번졌습니다. 뭐야, 시골 아줌마네. 무슨 일로 오셨어요? 강지우 중사 이모입니다. 오늘 진급 심사가 있다고 해서. 최민석이 큰 소리로 웃었습니다. 아줌마, 여기가 무슨 동네 학예회인 줄 아세요? 그것도 강지우? 그 백도 없는 고아 출신 말이죠. 태연의 주먹이 떨렸습니다. 부회장은 출입 금지예요. 김밥이나 가져가세요. 어차피 오늘 심사 끝나면 짐 싸서 나갈 텐데 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태연이 물었습니다. 정태영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아줌마는 모르시겠지만 요즘 진급은 실력으로만 되는 게 아니에요.
돈도 있어야 하고 백도 있어야 하죠. 참관하고 싶으시면 방법이 없는 건 아니에요. 다만 좀 비싸죠. 50만 원 정도? 태연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비리의 냄새가 났어요. 이 부대에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걸 직감했죠. 그런 게 가능한가요? 일부러 순진한 척 물었습니다. 에이, 아줌마도 참. 그냥 농담이에요. 됐고 빨리 가세요. 여기 오래 있으면 곤란해요. 최민석이 손을 휘저었습니다. 굴욕적이었지만 참았어요. 그럼 이 김밥이라도 지우한테 전해주실 수 있나요? 김밥 아줌마가 왔다가 갔다고 전할게요. 이제 가세요. 정태영이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태연은 김밥 도시락을 건네고 돌아섰습니다. 걸어가면서도 뒤에서 들리는 비웃음 소리가 귀에 박혔어요. 저런 아줌마가 보호자라니 강지우도 불쌍하네. 그러게 실력은 좋은데 백이 없으니 한계가 있지. 부대 밖으로 나온 태연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너희가 원하는 게 그거라면. 태연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하지만 곧 다시 넣었어요. 아니야. 말을 끝맺지 못했습니다. 갑자기 부대 안에서 급한 발소리가 들렸어요. 누군가 뛰어가며 외치는 소리도 들렸죠. 리펠 훈련 준비. 오늘은 특별 심사가 있다. 태연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리펠 훈련. 로프를 타고 절벽을 내려가는 위험한 훈련이었죠. 특전사의 기본이지만 자칫하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어요. 설마.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최민석과 정태영의 대화가 떠올랐어요. 어차피 오늘 심사 끝나면 짐 싸서 나갈 텐데라는 말. 그리고 돈과 백 이야기. 혹시 지우를? 태연은 다시 부대 쪽으로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이번엔 정문이 아니라 후문 쪽으로 향했죠. 거기서 담장을 따라 걸으며 안을 살폈어요. 멀리서 훈련장이 보였습니다. 높은 절벽에 로프가 설치되고 있었어요. 병사들이 분주히 움직였죠. 그런데 저 로프 뭔가 이상한데? 태연의 눈은 일반인과 달랐습니다. 30년간 특수부대를 지휘해온 그녀에게는 작은 이상도 눈에 띄었죠. 한 개의 로프가 유독 낡아 보였어요. 그리고 그 앞에 선 사람은 지우. 태연이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조카가 바로 그 낡은 로프 앞에 서 있었어요. 옆에서 정태영이 뭔가 지시하고 있었죠. 안 돼. 저건 너무 위험해. 태연은 본능적으로 알았습니다. 저 로프는 훈련 중에 끊어질 거예요. 그리고 지우는 어떻게든 막아야 해. 하지만 어떻게? 지금 정체 밝히면 지우의 군 생활은 끝났어요. 이모백으로 진급했다는 소문이 평생 따라다닐 테니까요. 그때였습니다. 훈련 시작. 병사들이 일제히 로프를 잡고 절벽을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태연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지우야, 제발. 그 순간 그녀는 결심했습니다. 조카의 생명이 위험하다면 정체가 들키는 것쯤은 아무것도 아니었으니까요. 태연은 담장을 따라 훈련장 쪽으로 빠르게 이동했습니다. 큰 일이 벌어질 것 같은 예감이 들었어요. 태연은 부대 후문 근처 작은 숲에 몸을 숨겼습니다. 훈련이 시작된 지 30분. 아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하지만 불안한 마음은 가라앉지 않았죠. 철조망을 따라 조심스럽게 이동했습니다. 발소리가 나지 않도록 30년 특수부대 경험이 몸에 배어 있었죠. 그때였습니다. 여기서 만나기로 했잖아. 낮은 목소리가 들렸어요. 태연은 즉시 나무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목소리의 주인은 최민석이었어요. 그는 누군가를 기다리는 듯 주변을 살폈죠. 잠시 후 서너 명의 부사관들이 나타났습니다. 모두 긴장한 표정이었어요. 최 상사님, 가져왔습니다. 한 부사관이 두툼한 봉투를 건넸습니다. 태연이 눈이 날카로워졌어요. 그 봉투 안에 뭐가 들었는지 짐작할 수 있었죠. 김중사는 500, 박중사는 700. 좋아, 다 맞네. 최민석이 봉투를 열어 돈을 확인했습니다. 태연이 주먹이 떨렸어요. 분명한 금품수 수현장이었죠. 이번 심사는 확실하죠? 당연하지. 내가 심사관 중 하나니까. 그리고 정태영도 우리 편이야. 최민석이 자신만만하게 웃었습니다. 근데 강지우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걔는 실력이 너무 좋아서.
한 부사관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최민석의 표정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그 새끼 오늘로 끝이야. 태연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예감이 맞았어요. 정말로 지우를 노리고 있었던 거죠. 리펠 훈련 때 사고가 날 거야. 로프가 낡았거든. 물론 우연한 사고겠지. 하지만 그게 너무 위험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더 완벽해. 누가 의심하겠어? 훈련 중 사고는 종종 일어나니까. 최민석이 비열하게 웃었습니다. 태연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이들은 정말로 지우를 죽이려 하고 있었습니다. 단지 돈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강지우가 없어지면 다른 애들한테도 본보기가 되겠죠. 돈 안 내면 어떻게 되는지. 정태영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가 언제 왔는지 모르게 나타났어요. 훈련은 잘 진행되고 있어? 네, 이제 곧 절정 부분입니다. 강지우 차례가 다가오고 있어요. 태연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지금 당장 뛰어나가 이들을 체포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증거가 부족해. 이것만으로는. 휴대폰을 꺼내 녹음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거리가 멀어 잘 들리지 않을 것 같았어요. 더 가까이 가야 해. 태연은 살금살금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그때 발밑에서 나뭇가지가 부러지는 소리가 났어요. 뭐야? 누구 있어? 정태영이 날카롭게 외쳤습니다. 태연의 가슴이 철렁했어요. 들킨 건 아닐까? 야, 가서 확인해봐. 최민석의 명령에 한 부사관이 태연이 숨은 곳으로 다가왔습니다. 순간 태연의 머릿속이 빠르게 돌았어요. 지금 나가면 정체가 들통나. 하지만 이대로 있으면.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이제 몇 걸음만 더 오면 발견될 상황이었죠. 바로 그때였습니다. 긴급 상황. 리펠 훈련 중 사고 발생. 멀리서 급박한 방송이 울려 퍼졌어요. 태연의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안 돼. 지우야. 뭐, 벌써? 정태영이 당황한 목소리로 외쳤어요. 빨리 가자. 현장을 확인해야 해. 최민석과 부사관들이 급히 훈련장으로 뛰어갔습니다. 태연도 망설일 시간이 없었어요. 숨어있던 곳에서 뛰쳐나와 그들을 따라갔죠. 이제 정체를 숨기는 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지우의 안전만이 중요했어요. 훈련장은 아수라장이었습니다. 로프가 끊어졌다. 구조대 어디 있어? 의무병 불러. 병사들이 우왕좌왕하며 소리쳤어요. 절벽 중간에 한 병사가 간신히 바위에 매달려 있었습니다. 끊어진 로프가 바람에 흔들렸죠. 태연은 한눈에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지우가 아니야. 다른 병사네. 안도감과 동시에 죄책감이 밀려왔어요. 다른 누군가의 생명도 소중했으니까요. 대체 뭐 하는 거야? 빨리 구조 작업 시작해. 현장 지휘관이 소리쳤지만 아무도 제대로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로프가 없습니다. 여분의 로프가. 그럼 다른 방법을 찾아. 혼란스러운 상황. 매달린 병사의 힘은 점점 빠지고 있었어요. 태연은 주변을 빠르게 살폈습니다. 저 위치에서 바람의 방향, 절벽의 각도. 순간적으로 모든 계산이 끝났어요. 30년 경험이 답을 알려줬죠. 안 돼. 더는 못 참겠어. 태연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잠깐. 민간인은 들어올 수 없어. 경계병이 막아섰지만 태연의 눈빛에 주춤했어요. 내가 지휘하겠습니다.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 평범한 아줌마의 목소리가 아니었죠. 뭐, 아줌마가 뭘 안다고. 닥치고 들어요. 태연이 일갈했습니다. 그 기세에 모두가 놀라 입을 다물었어요. 3시 방향 큰 나무에 예비 로프를 고정해요. 바람이 북서쪽에서 불고 있으니 포물선을 그리며 던져야 합니다. 명확한 지시가 떨어졌어요. 2명은 밑에서 안전매트를 준비하고
나머지는 로프를 잡아당길 준비를 하세요. 병사들이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뭐 해요? 빨리 움직여요. 저 병사가 떨어지기를 기다릴 겁니까? 태연의 호통에 병사들이 정신을 차렸어요. 마치 마법에 걸린 듯 그녀의 지시를 따르기 시작했죠. 로프 던질 사람은 힘이 좋은 사람으로 한 번에 성공해야 해요. 제가 하겠습니다. 건장한 병사가 나섰어요. 좋아요. 목표는 저 병사 오른쪽 1m 지점. 바람을 계산해서 약간 왼쪽으로 던지세요. 태연의 지시는 정확했습니다. 마치 교과서를 읽는 것처럼 완벽했어요. 하나, 둘, 셋. 로프가 포물선을 그리며 날아갔습니다. 정확히 목표 지점에 떨어졌어요. 잡았다. 매달려 있던 병사가 로프를 붙잡았습니다. 천천히 당겨요. 급하면 다시 놓칠 수 있어요. 태연의 침착한 지휘 아래 구조 작업이 진행됐습니다. 몇 분 후 병사는 무사히 땅을 밟았어요. 성공했다. 살았어. 병사들이 환호했습니다. 하지만 태연의 표정은 여전히 차가웠어요. 그녀는 끊어진 로프를 살펴봤죠. 이건 인위적이야. 로프가 끊어진 부분이 너무 깨끗했습니다. 누군가 일부러 손상시킨 흔적이 보였어요. 저기, 아줌마가 누구? 현장 지휘관이 말을 더듬었습니다. 태연은 대답하지 않고 최민석을 찾았어요. 그는 구석에서 정태영과 뭔가 속닥거리고 있었죠. 너희들.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었습니다. 강지우 중사는 어디 있습니까? 태연이 물었어요. 강지우요? 아직 차례가 안 됐는데. 그때 정태영이 다가왔습니다. 아, 강지우 차례는 바로 다음이에요. 근데 이런 사고가 났으니 훈련은 중단해야. 아니요. 태연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훈련은 계속됩니다. 대신 모든 장비를 다시 점검하세요. 뭐? 아줌마가 무슨 권한으로? 제가 점검하겠습니다. 태연은 장비 쪽으로 걸어갔어요. 하나하나 꼼꼼히 살펴봤죠. 그리고 지우가 사용할 로프 앞에서 멈췄습니다. 역시나 육안으로는 멀쩡해 보였지만 태연의 눈은 속일 수 없었어요. 로프 중간 부분이 교묘하게 손상되어 있었죠. 이 로프는 사용하면 안 됩니다. 뭐가 문제인데요? 정태영이 다가왔어요. 그의 눈에 당황한 빛이 스쳤죠. 여기, 이 부분을 보세요. 태연이 손상된 부분을 가리켰습니다.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냥 써도 사람 목숨이 달린 일입니다. 이런 걸 별거 아니라고 하다니. 태연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어요. 주변 병사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 아줌마, 뭔가 달라. 어떻게 저렇게 정확히 지휘하지? 로프 상태도 한눈에 알아보고 최민석이 다가와 정태영과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여보세요, 아줌마. 이제 그만 나가주세요. 민간인이 너무 오래 있으면 곤란해요. 그래요? 태연이 돌아봤어요. 그녀의 눈빛에는 알 수 없는 무언가가 담겨 있었죠. 그럼 한 가지만 더 확인하고 가죠. 태연이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뭐 하시려고? 증거 보전이요. 찰칵, 찰칵. 손상된 로프를 여러 각도에서 찍었어요. 최민석과 정태영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죠.
바로 그때였습니다. 여단장님 오신다. 누군가 외쳤어요. 병사들이 급히 정렬했습니다. 멀리서 별 하나를 단 박준서 준장이 걸어오고 있었죠. 태연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지금 정체를 밝힐까? 아니면.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박준서가 그녀를 발견하고는 눈이 휘둥그레졌으니까요. 그 순간 운명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박준서 준장이 가까울수록 태연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지? 정체를 숨기고 싶었지만 준서의 눈빛은 이미 그녀를 알아본 듯했어요. 30년 전 사관학교 동기였으니까요. 이게 누구? 준서가 말을 시작하려는 순간 태연이 재빨리 손가락을 입술에 가져갔습니다. 제발 말하지 마. 눈빛으로 간절히 부탁했어요. 준서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그리고 상황을 파악한 듯 고개를 끄덕였죠. 민간인이 왜 여기 있습니까? 일부러 모르는 척 물었어요. 저는 강지우 중사의 이모입니다. 사고가 나서 태연이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 주시죠. 준서가 병사들에게 지시했어요. 민간인을 정문까지 안내해 드려라. 잠시만요. 정태영이 나섰습니다. 여단장님, 이 여자가 훈련을 방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음대로 지휘까지. 지휘? 준서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네. 방금 구조 작업을 이 여자가. 구조는 성공했습니까? 그야. 네. 했습니다만. 그럼 됐네요. 오히려 감사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준서의 차가운 목소리에 정태영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태연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하지만 그때였습니다. 훈련 재개합니다. 다음은 강지우 중사. 최민석이 큰 소리로 외쳤어요. 태연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구나. 잠깐 장비 점검은 했습니까? 준서가 물었어요. 물론입니다. 아무 이상 없습니다. 최민석이 자신 있게 대답했죠. 하지만 태연은 알고 있었습니다. 지우가 쓸 새 로프도 조작되어 있다는 걸요. 여단장님, 태연이 나직이 불렀습니다. 뭔가 더 하실 말씀이? 혹시 제가 훈련을 참관할 수 있을까요? 조카가 걱정되어서요. 준서는 태연의 눈빛을 읽었습니다. 뭔가 심상치 않다는 걸 느꼈죠. 특별히 허락하죠. 단, 절대 개입하지 마십시오. 감사합니다. 최민석과 정태영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계획에 차질이 생긴 거죠. 훈련이 재개되었습니다. 지우가 장비를 착용하고 절벽 앞에 섰어요. 늠름한 모습이었죠. 태연의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저 아이가 이렇게 컸구나. 12살 부모님 장례식장에서 울지도 못하던 아이. 이모, 나 혼자서도 잘 살 수 있어요 라고 말하던 그 작은 아이가 이제는 특전사 중사가 되었어요. 준비 완료했습니다. 지우의 우렁찬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시작. 최민석의 신호와 함께 지우가 절벽을 내려가기 시작했어요. 태연의 눈은 로프에 고정되었습니다. 언제 끊어질지 모르는 시한폭탄 같았죠. 10m, 20m, 30m, 순조롭게 하강하던 그때였습니다.
윽. 지우의 신음 소리와 함께 로프가 흔들렸어요. 시작됐구나. 태연의 온몸에 긴장이 흘렀습니다. 로프가 조금씩 풀어지기 시작했어요. 육안으로는 잘 보이지 않을 정도로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뭔가 이상한데 옆에 있던 병사가 중얼거렸습니다. 강지우 중사, 상태 보고하라. 훈련 감독관이 무전으로 물었어요. 이상 있습니다. 로프가 지우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찢어지는 소리와 함께 로프가 끊어졌습니다. 으아악. 비명과 함께 지우가 추락하기 시작했어요. 40m 높이. 그대로 떨어지면 죽음이었죠. 안 돼. 태연이 본능적으로 앞으로 뛰어나갔습니다. 하지만 너무 멀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리였죠. 그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지우가 추락하면서도 침착하게 주변을 살피더니 옆으로 뻗은 나뭇가지를 붙잡은 거예요. 크악. 충격으로 신음이 터져 나왔지만 간신히 매달렸습니다. 지우야. 태연이 소리쳤어요. 이제 정체를 숨기는 건 중요하지 않았죠. 구조팀은 어디 있어? 준서가 고함쳤습니다. 하지만 현장은 또다시 혼란에 빠졌어요. 아까와는 다른 상황이었죠. 지우가 매달린 곳은 절벽 중간의 돌출부, 위에서도 아래서도 접근하기 어려운 위치였습니다. 헬기를 불러. 시간이 없습니다. 저 나뭇가지가 버틸 수 있는 시간은. 병사들이 우왕좌왕했어요. 태연은 주변을 빠르게 살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죠. 내가 가겠습니다. 모두가 그녀를 쳐다봤어요. 뭐라고요? 제가 내려가서 구조하겠습니다. 태연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미쳤어요? 아줌마가 무슨. 정태영이 비웃으려 했지만 태연은 이미 움직이고 있었어요. 예비 로프를 집어들고 능숙하게 장비를 착용했습니다. 그 동작이 너무나 자연스러워서 모두가 놀랐죠. 저 아줌마, 뭐야? 어떻게 저렇게 능숙하게. 태연은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안전고리를 확인하고 로프를 고정한 뒤 절벽을 향해 뛰어들었어요. 이런 미친. 최민석이 소리쳤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태연의 몸이 공중에서 완벽한 포물선을 그렸어요. 특수부대 출신만이 할 수 있는 동작이었죠. 순식간에 20m를 하강한 태연은 절벽에 발을 디뎠습니다. 그리고 벽을 타고 옆으로 이동하기 시작했어요. 마치 거미처럼 날렵했죠. 저게 인간이 할 수 있는 동작이야? 병사들이 경악했습니다. 준서는 입가에 미소를 띄었어요. 역시 강태연이야. 30년이 지나도 실력은 여전하구나. 1분도 안 되어 태연은 지우가 있는 곳에 도착했습니다. 이모? 지우가 놀란 눈으로 쳐다봤어요. 괜찮아. 이모가 왔어. 태연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있었어요. 사랑하는 조카가 다칠 뻔했으니까요. 이모가 어떻게? 나중에 설명할게. 지금은 올라가자. 태연은 재빨리 지우에게 안전 벨트를 채웠습니다. 그리고 무전기를 들었어요. 위로 끌어올려 주세요.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명확한 지시였습니다. 로프가 천천히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태연은 지우를 안전하게 보호하며 함께 올라갔죠. 절벽을 오르는 내내 지우는 이모를 쳐다봤습니다. 낯설었어요. 평소에 다정한 이모가 아니었죠. 냉철하고 강인한 군인의 모습이었습니다. 드디어 절벽 위에 도착했습니다. 무사하다. 성공했어. 병사들의 환호성이 터져 나왔어요. 지우가 안전하게 땅을 밟자 태연은 그제야 긴장을 풀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졌어요. 하지만 쓰러질 수는 없었죠. 당신, 대체 누구요? 현장 지휘관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모든 시선이 태연에게 쏠렸어요. 평범한 아줌마가 보여준 실력은 특수부대 최정예도 하기 힘든 수준이었으니까요. 태연은 대답하지 않고 최민석을 바라봤습니다. 그는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계획이 완전히 실패한 거죠. 최민석 상사. 태연이 차가운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예. 이 로프 당신이 준비한 거죠? 직설적인 질문에 최민석이 당황했어요. 그게 무슨 2번 연속 같은 사고.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 이상하지 않나요? 태연의 눈빛이 매서워졌습니다. 주변이 술렁거리기 시작했어요. 설마 2번 다 로프 사고라니. 병사들이 수근거렸죠. 준서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모든 훈련 중단, 전원 집합, 우렁찬 목소리에 병사들이 신속하게 모였어요. 그리고 준서는 태연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걸 둘 다 알고 있었죠.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준서가 입을 열었어요. 순간 태연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제 모든 게 밝혀질 시간이었으니까요. 준서가 입을 열었습니다. 전 장병에게 알린다. 우렁찬 목소리가 훈련장에 울려 퍼졌어요. 모든 병사들이 차렷 자세를 취했죠. 이분은 잠시 멈췄다가 준서가 경례를 올렸습니다. 육군 제3군단 부군단장 강태연 소장님이시다. 순간 훈련장이 얼어붙었습니다. 정적.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어요.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죠. 그리고 다음 순간 우르르 경례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충성. 수백 명의 목소리가 하나가 되어 울렸어요. 태연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낡은 등산복을 입고 있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장군의 위엄을 담고 있었죠. 편히 쉬어. 조용하지만 힘있는 목소리였습니다. 최민석과 정태영의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얼굴은 이미 시체처럼 창백했죠. 끝났어. 모든 게 끝났어. 최민석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지우는 멍하니 서 있었어요. 평범한 이모인 줄만 알았던 그 사람이 육군 소장이라니. 이 이모가 소장님?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죠. 태연이 지우를 바라봤습니다. 눈빛에 미안함이 담겨 있었어요. 미안해, 지우야. 숨겨서. 왜 말 안 했어요? 지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가 스스로 일어서길 바랐어. 이모의 그늘이 아닌 내 실력으로. 태연의 목소리에 애정이 묻어났어요. 하지만 곧 표정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시선이 최민석과 정태영에게 향했죠. 박준서, 준장. 예, 소장님. 즉시 헌병대를 호출하고 이 부대 전체를 봉쇄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준서가 무전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태연이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군단장님께 직접 보고하겠습니다. 번호를 누르는 손가락이 단호했어요. 예, 군단장님. 강태연입니다. 잠시 후 김성호 군단장의 목소리가 들렸죠. 제7공수특전여단에서 대규모 비리를 발견했습니다. 즉각 특별감찰팀 투입을 요청합니다. 간단 명료한 보고였어요. 전화를 끄는 태연이 다시 최민석을 바라봤습니다. 최민석 상사, 정태영 중사, 앞으로 나오시죠. 두 사람이 비틀거리며 앞으로 나왔어요. 다리에 힘이 없었죠. 아까 그 봉투 아직 가지고 있나요? 최민석의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그게 훈련 장비를 고의로 손상시킨 것도 당신들이죠? 태연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어요. 그때 한 병사가 용기를 내어 앞으로 나왔습니다. 보고 드립니다. 저도 돈을 냈습니다. 순간 댐이 터진 듯 증언이 쏟아졌어요. 저도요. 300만 원 냈는데 진급 심사에서 떨어졌습니다. 최민석 상사가 돈을 안 내면 절대 진급 못한다고. 정태영 중사는 심사 점수를 조작했어요. 하나둘 나오던 증언이 수십 명으로 늘어났습니다. 태연의 눈가가 붉어졌어요. 분노 때문이었죠. 이렇게 많은 젊은이들이 피해를 봤다니. 얼마나 오래됐습니까? 한 부사관이 대답했어요. 최소 3년은 넘었습니다. 처음엔 작은 돈이었는데 점점 커졌어요. 강지우 중사는 끝까지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병사가 말을 이었죠. 그래서 표적이 된 거예요. 실력으로만 승부하려는 놈은 눈엣 가시였으니까요. 태연의 주먹이 꽉 쥐어졌습니다. 내 조카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가슴이 미어졌어요. 바로 그때 헌병대 차량이 도착했습니다. 무장한 헌병들이 뛰어내렸어요. 최민석 상사, 정태영 중사, 군형법 위반 혐의로 체포합니다. 헌병대장이 영장을 제시했죠. 그 외 연루자들도 모두 연행하십시오. 태연의 지시에 헌병들이 움직였습니다. 최민석이 끌려가며 소리쳤어요. 이게 다가 아니에요. 더 큰 놈들이 있다고. 그래요? 그럼 조사해서 다 말하시죠. 태연이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20명이 넘는 부사관들이 연행되었어요. 남은 병사들은 충격에 빠져 있었죠. 태연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제7공수특전여단 전 장병에게 고한다. 맑고 단호한 목소리가 울렸어요. 군인의 명예는 돈으로 살 수 없다. 계급은 실력과 노력으로 얻는 것이다. 병사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오늘 일은 부끄러운 우리의 민낯이다. 하지만 이제 새로 시작할 수 있다. 태연의 시선이 지우에게 향했어요. 강지우 중사처럼 정직하게 사는 것이 진짜 군인의 길이다. 지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이모가 자신을 자랑스러워한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오늘부로 이 부대는 완전히 새로워질 것이다. 공정하고 깨끗한 부대로. 충성. 병사들의 우렁찬 대답이 하늘을 울렸어요. 특별감찰팀이 도착했습니다. 대대적인 조사가 시작되었죠. 금고에서 수억 원의 비자금이 발견되었고 조작된 서류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준서도 직위 해제되었습니다. 직접 가담하지는 않았지만 관리 책임을 면할 수 없었죠. 미안하네,
태연. 준서가 쓸쓸히 웃었어요. 내가 더 일찍 알았어야 했는데 지금이라도 바로잡으면 됩니다. 태연이 위로했죠. 저녁 무렵 태연은 지우를 불렀습니다. 삼촌과 조카 둘만의 시간이었어요. 이모, 아니, 소장님, 그냥 이모라고 불러. 여기선 그냥 내 이모야. 태연이 다정하게 웃었습니다. 왜 말 안 했어요? 이모가 장군인걸. 지우의 목소리에 서운함이 묻어났어요. 내가 백으로 사는 사람이 되길 원하지 않았어. 태연이 지우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오늘 내가 보여준 침착함, 그게 진짜 실력이야. 추락하면서도 정신 잃지 않고 나뭇가지를 잡은 것. 그게 바로 내 아버지의 모습이었어. 태연의 눈이 먼 곳을 바라봤어요. 내 아버지도 특전사였어. 최고의 전사였지. 지우가 놀랐습니다. 부모님에 대해 자세히 들은 적이 없었으니까요. 아버지가 특전사? 그래. 그리고 넌 그 피를 이어받았어. 오늘 증명했잖아. 태연이 지우를 꼭 안았습니다. 미안해. 더 일찍 와서 도와줬어야 했는데. 아니에요, 이모. 덕분에 더 강해졌어요. 지우도 이모를 꼭 안았어요. 따뜻한 포옹이었죠. 가족의 온기가 느껴졌습니다. 멀리서 석양이 지고 있었어요. 어둡던 제7공수특전여단에도 새로운 아침이 올 것 같았습니다. 한 달 후 감찰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피해자 27명, 관련 금액 8억 원. 군사법원의 판사가 판결문을 읽었어요. 법정은 무거운 침묵에 잠겨 있었죠. 최민석은 징역 7년, 정태영은 징역 5년. 나머지 연루자들도 죄의 경중에 따라 처벌받았습니다. 태연은 법정 뒤편에서 지켜봤어요.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젊은이들이 잘못된 길로 빠진 것이 안타까웠죠.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굳게 다짐했습니다. 제7공수특전여단에 새로운 여단장이 부임했어요. 청렴하기로 유명한 김철수 준장이었죠. 첫 훈시에서 그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가장 깨끗하고 강한 부대를 만들겠습니다. 대대적인 개혁이 시작되었어요. 투명한 진급 심사 제도가 도입되었고 외부 감사관이 참여하게 되었죠. 익명 신고 시스템도 만들어졌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분위기였어요. 이제 돈이 아니라 실력이다. 노력한 만큼 인정받는다. 병사들 사이에서 희망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진급 심사가 시작되었어요. 심사장에 선 지우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이번엔 공정했으니까요. 오직 실력으로만 평가받을 수 있었죠. 사격 시작. 탕탕탕. 모든 탄환이 정중앙을 뚫었어요. 화생방 훈련. 방독면을 쓰고 뛰는 지우의 동작은 완벽했습니다. 전술 지휘 평가. 침착하고 정확한 판단력을 보여줬어요. 심사관들이 감탄했습니다. 저런 실력이 지금까지 묻혀 있었다니. 비리가 얼마나 큰 죄인지 알겠네요. 결과는 당연했습니다. 강지우 중사, 상사 진급 합격. 심사장에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어요. 지우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정직하게 노력한 것이 드디어 인정받은 거죠. 일주일 후 특별한 행사가 열렸습니다. 강태연 소장의 특별 강연이었어요. 대강당은
꽉 찼죠. 모두가 그녀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 했습니다. 태연이 단상에 올랐어요. 군복을 입은 그녀는 위험이 있었지만 눈빛은 따뜻했죠. 여러분, 제가 오늘 하고 싶은 말은 간단합니다. 마이크를 잡은 손이 떨렸어요. 감정이 북받쳐 올랐죠. 군인의 명예는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강당이 조용해졌어요. 제 조카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12살에 부모를 잃고 혼자 컸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죠. 태연의 시선이 지우를 찾았습니다. 가난했고 백도 없었어요. 하지만 정직했습니다. 그게 진짜 힘이었죠. 병사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살아주세요. 당장은 힘들어도 결국 정직이 승리합니다. 강연이 끝나고 우레와 같은 박수가 쏟아졌어요. 많은 병사들이 눈물을 흘렸죠. 희망을 봤으니까요. 6개월 후 제37기 특전부사관 최우수 교관 선발 결과를 발표합니다. 육군 참모총장이 직접 참석한 자리였어요. 강지우 상사. 이름이 호명되자 환호성이 터졌습니다. 지우가 단상으로 올라갔어요. 꼿꼿한 자세, 자신감 있는 표정. 6개월 전과는 완전히 달랐죠. 축하합니다. 당신이 바로 우리 군의 미래입니다. 참모 총장이 악수를 청했어요. 객석에서 태연이 미소 지으며 박수를 쳤습니다. 잘했어, 지우야. 가슴이 뭉클했어요. 시상식이 끝나고 지우가 태연에게 다가왔습니다. 이모, 봤어요? 당연하지. 정말 자랑스러워. 태연이 지우의 어깨를 두드렸어요. 이제 내가 진짜 군인이야. 아니, 진짜 선생님이 됐네. 이모, 덕분이에요. 이모가 보여준 정직함 덕분에. 아니야. 태연이 고개를 저었어요. 내가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이야. 돈과 유혹에 굴복하지 않았잖아. 둘은 나란히 걸었습니다. 석양이 아름다웠어요. 이모, 제7공수특전여단이 완전히 달라졌대요. 지우가 자랑스럽게 말했죠. 최근 평가에서 전군 최우수 부대로 선정됐어요. 가장 깨끗한 부대라는 별명도 생겼고요. 그래? 정말 다행이네. 태연의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아픔을 딛고 일어선 부대. 이제는 다른 부대의 모범이 되었어요. 이모. 응? 앞으로도 계속 정직하게 살게요. 이모처럼. 지우의 다짐에 태연이 웃었습니다. 그래. 그게 내 아버지와 어머니가 바라던 거야. 바람이 불었어요. 따뜻한 봄바람이었죠. 제7공수특전여단 정문에는 새로운 표어가 걸려 있었습니다. 정직한 땀만이 명예를 만든다. 그 아래를 수많은 젊은이들이 힘차게 걸어가고 있었어요. 희망찬 발걸음이었습니다. 태연은 그들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제 시작이야. 더 깨끗하고 강한 군대를 위한. 그리고 조용히 차에 올랐습니다. 또 다른 곳에서 그녀를 기다리는 임무가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오늘만큼은 행복했어요. 사랑하는 조카가 당당히 제 길을 가고 있었고 썩었던 부대가 새롭게 태어났으니까요. 차창 밖으로 제7공수특전여단이 멀어져 갔습니다. 하지만 그곳에 뿌린 정직의 씨앗은 영원히 남을 것 같았어요. 봄은 그렇게 왔습니다. 희망과 함께. 재밌으셨나요?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 하루 행복하실 겁니다. 다음에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